여러분, 오늘도 식탁 앞에 앉으셨나요? 그런데 그 음식이 여러분 몸속에서 불을 지피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사실 의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질병의 뿌리는 염증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치매, 심지어 암까지도요. 이 모든 병의 공통적인 출발점은 바로 염증입니다. 그런데 이 염증이 무섭게도 조용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프지 않은데도 몸속에서 불씨가 피어오르고 어느 순간 그 불길이 번져 큰 병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죠.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많이 공유하셔서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은 만성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만성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치매 발병 확률도 현저히 높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건 이 염증이 꼭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몸 여기저기가 뻐근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탓, 스트레스 탓이라고 넘겼던 그 신호들 사실은 몸속 염증이 보내는 SOS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바로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이 염증의 불씨를 키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불길을 끄는 소방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염 성분인데 실제 임상 연구에서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주 2회 이상 섭취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어서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킵니다.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에는 설포라판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염증뿐 아니라 암세포 성장까지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어요. 즉, 매일 먹는 음식만 조금 바꿔도 만성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늦추고 암이나 치매 같은 무서운 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여러분의 젊음과 건강을 지킬 열쇠가 이미 부엌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최악의 궁합을 피하지 않으면 항염 효과는 물거품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어.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최고의 항염 식품으로 꼽히는데요. 문제는 이 연어를 튀겨 먹는 경우입니다. 고온의 기름에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될 뿐 아니라 산화된 지방이 생기면서 오히려 염증 유발 물질로 바뀌어 버립니다. 즉,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불씨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그냥 먹으면 최고의 슈퍼푸드지만 시중에 파는 달콤한 요거트나 시럽에 범벅된 스무디에 넣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도한 설탕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당이 오르면 우리 몸속에 AGES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바로 염증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즉, 블루베리의 좋은 성분이 설탕의 해로운 성분에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가공육과의 조합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로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이런 것과 함께 항염 음식을 먹는다면 불길을 끄는 동시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기 사망률이 44%나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건강 생각해서 연어 샐러드를 시켰는데 위에는 바삭하게 튀긴 베이컨이 얹혀있고 소스는 설탕과 마요네즈 범벅. 나는 건강하게 먹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염증을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겠죠.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지만 올바른 궁합으로 먹으면 약이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살리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강황과 후추의 궁합입니다. 강황의 대표 성분인 커큐민은 뛰어난 항염 효과가 있지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흡수율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우리 몸에 거의 흡수되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을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무려 20배, 아니 2000%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요리에 카레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카레에 들어간 강황과 후추가 최고의 콤비를 이루면서 항염 효과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연어와 올리브 오일입니다. 연어는 튀기면 안 된다고 했죠? 대신 구울 때 올리브 오일을 살짝 발라서 오븐에 구우면 어떨까요? 연어 속 오메가3 지방산이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과 폴리페놀 성분이 더해져 항염 작용이 배가 됩니다. 실제 지중해 식단이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식단으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조합에 있습니다. 세 번째, 블루베리와 그릭 요거트입니다. 블루베리를 설탕 범벅 요거트에 넣으면 독이 된다고 했죠. 하지만 설탕이 거의 없는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요거트의 단백질, 유산균이 만나 장 건강을 개선하고 세포 재생을 도와 항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특히 장내염증은 만성염증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장 건강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죠. 네 번째, 브로콜리와 토마토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 있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들어있는데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에서 이 두 음식을 함께 먹으면 전립선암 세포, 성장 억제 효과가 2배로 높아졌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식품의 성분이 시너지를 일으켜 항염, 항암 효과를 강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좋은 음식 하나만이 아니라 좋은 음식의 조합이라는 점이에요. 마치 혼자서는 불길을 끄기 힘들지만 소방관들이 팀을 이루면 대형 화재도 막아내는 것처럼요. 그러니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콤비네이션을 더해보세요. 그것이 곧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비밀 무기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먹을까? 다음은 어떻게 보관할까? 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보관을 잘못하면 영양소가 사라지거나 심지어 독으로 변하기도 하거든요. 강황가루, 강황은 햇빛과 공기에 약합니다. 그냥 부엌 선반에 두면 커큐민 성분이 빠르게 산화돼 버려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커피 마실 때 우유에 티스푼 하나만 넣어도 항염 효과가 쑥 올라갑니다. 연어 같은 생선은 냉동 보관이 기본인데 해동 방법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급하게 전자레인지로 해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메가3 지방산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냉장실에서 하룻밤 동안 천천히 해동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됩니다. 블루베리, 생 블루베리를 바로 먹는 게 가장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충분히 항산화 효과가 유지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히려 냉동하면 성분이 오래 유지돼요. 단, 해동 후에는 바로 먹는 게 좋습니다. 오래 두면 수분이 생기면서 곰팡이가 피거나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많은 분들이 푹 삶아 드시는데 이러면 설포라판이 다 날아갑니다. 반드시 1-2분 정도만 살짝 데치거나 전자레인지에 짧게 조리해 드세요. 이렇게 하면 설포라판이 가장 잘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섭취입니다. 항염 음식이라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먹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강황은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티스푼 한두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연어도 일주일에 2-3회가 가장 좋습니다. 블루베리 역시 한 번에 한 줌 약 50에서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결국 건강은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짧은 기간 폭식하듯 먹는 게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 습관처럼 올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음식들 중에서 평소에 즐겨 드시는 건 어떤 건가요? 혹은 나도 이건 꼭 챙겨 먹어야겠다 하고 마음먹게 된 음식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소개할 때 참고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건강이라는 게 혼자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 훨씬 더 쉽게 지킬 수 있거든요. 나만의 항염식단 팁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이어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 몸을 지켜줄 최고의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몸속 염증을 꺼버리는 소방대가 될 겁니다. 불길을 키우느냐, 끄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